같은 시장, 같은 정보, 같은 기회 앞에서 사람들은 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까요?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고 모든 뉴스가 공포를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을 팔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는 마법의 수정구슬을 가진 걸까요? 남들이 모르는 비밀 정보를 가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고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의 성패를 정보력, 자본력, 운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층위가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험만 봅니다. 같은 숫자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패턴을 읽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숫자를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단순히 어린 나이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나이에 이미 주식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어른들과 전혀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워런 버핏입니다. 훗날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살 버핏의 이야기를 통해 부에 관한 두 번째 근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생각의 구조가 정말로 현실을 만드는가? 우리가 돈과 투자와 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실제로 우리의 재정적 결과를 바꾸는가? 1941년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11살의 워런 버핏은 누나 도리스와 함께 시티즈 서비스라는 회사의 주식 3주를 삽니다. 주당 38달러 25센트. 당시 11살짜리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버핏이 6살 때부터 껌, 콜라, 찹지를 팔아 모은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저 돈에 관심 많은 영리한 아이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버핏이 이 주식을 왜 샀고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입니다. 버핏은 그냥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 나이에 신문을 읽고 기업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증권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집에는 관련 자료들이 있었고 버핏은 그것들을 읽었습니다. 물론 11살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려고 했던 것, 그가 보려고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주가 차트를 보고, 추세를 보고, 남들이 뭘 사는지 보고,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듣습니다. 그리고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팝니다. 그러나 11살 버핏의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식은 사업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고 체계입니다. 주식을 숫자로 보는 사람은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불안해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오르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식을 사업의 일부로 보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묻습니다. 회사의 사업이 바뀌었나?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가 무너졌나?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주가 하락은 그저 시장의 기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버핏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티즈 서비스 주식을 산 직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38달러에서 27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30% 가까이 손실을 본 것입니다. 11살짜리에게 이것은 엄청난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누나 도리스는 매일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식 어떻게 됐어? 왜 이렇게 떨어져? 버핏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고 구조 안에서 주가 하락은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사의 사업을 보았습니다. 시티즈 서비스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것은 시장의 반응이었지 회사의 가치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주가가 반등해서 40달러가 되었을 때 버핏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작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주식은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버핏은 이 경험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면 안 된다. 둘째, 좋은 사업을 가진 회사는 오래 들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교훈은 이후 60년 넘게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1살 버핏이 천재적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식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신문에서, 기업 보고서에서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주가 차트의 선이 아니라 그 선 뒤에 있는 사업의 구조였습니다. 이 사고의 그림이 그의 모든 투자 결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훗날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산다. 주식시장이 내일 10년간 문을 닫는다 해도 나는 내가 가진 회사들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수십 년의 경험 끝에 얻은 통찰이 아닙니다. 11살 때 형성된 사고 구조가 평생에 걸쳐 강화되고 정교화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철학의 언어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제임스 앨런이라는 영국의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대로 산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만큼의 삶을 산다. 사람의 성품은 그의 생각의 총합이다. 처음 들으면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흔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앨런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고 틀로 현실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앨런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지혜롭게 가꾸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해진다. 버핏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버핏의 마음속에는 주식은 사업의 일부라는 정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의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보고 들은 것, 신문을 읽으며 생각한 것,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려고 시도한 것,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정의가 그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회사의 사업을 살펴본 것,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가치를 본 것, 이런 행동들은 모두 그의 사고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는 숫자라는 정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빠집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흥분합니다.
더 오르기 전에 더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앨런의 철학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실은 생각의 복사본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은 현실을 생각의 복사본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앨런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가 우리의 행동 패턴을 결정하고 그 행동 패턴이 축적되어 결과를 만든다고 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그것들이 결과가 되는 이 연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핏의 경우를 보면 주식은 사업의 일부라는 사고 구조가 주가보다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는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장기 보유라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60년 넘게 연평균 20%의 수익률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앨런이 말하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의 실제 의미입니다. 물론 버핏의 성공을 단순히 사고 구조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 맥락, 미국 경제의 성장, 그가 가진 분석 능력, 때로는 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저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이 없었다면 어떤 기회도 기회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앨런은 이 원리가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에 대한 정의, 관계에 대한 정의, 성공에 대한 정의. 우리가 가진 모든 정의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버핏처럼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정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탐욕스러운 사람, 남을 착취해서 돈을 번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가 무의식 속에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냅니다. 투자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위험한 도박 혹은 돈을 잃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투자를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하더라도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투자는 위험이라는 정의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이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의들은 대부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주입된 것들입니다. 돈을 밝히면 천박하다. 투자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자는 가치를 많이 만들어낸 사람으로 정의를 바꾸면 부자가 되는 것이 추구할 만한 목표가 됩니다. 투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면 투자가 도박이 아니라 공부할 만한 주제가 됩니다. 돈은 삶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로 바꾸면 돈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셋째, 정의를 바꾸려면 새로운 정보와 반복적 노출이 필요합니다. 버핏의 정의는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신문에서, 기업 보고서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바꾸려면 새로운 관점에서 쓰인 책을 읽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존과 다른 정보에 의도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의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나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보면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사고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감정적인 자기 치유가 아니라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점검하듯 자신의 사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보이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살 버핏의 이야기를 통해 사고 구조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돈을 대하는 정의가 결과를 만든다. 주식을 숫자로 보는 사람과 사업의 일부로 보는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정의가 다르면 행동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둘, 현실은 생각의 복사본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 구조가 행동 패턴을 만들고 행동 패턴이 쌓여서 결과가 됩니다. 셋, 정의는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정의의 대부분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하고 점검하면 새로운 정의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넷, 새로운 정의는 새로운 정보와 반복적 노출을 통해 형성된다. 읽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을 바꾸면 사고 구조가 바뀌고 사고 구조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버핏은 11살에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11살에 주식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가 60년 넘는 투자 인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정의, 일에 대한 정의, 성공에 대한 정의, 실패에 대한 정의.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받아들였을 뿐, 점검해 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고 그림으로 현실을 만들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그려진 부자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 투자의 이미지는, 돈의 이미지는, 그 이미지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다음 회에서는 경쟁과 창조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파이를 나누는 싸움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파이 자체를 새로 만드는가? 한 혁신가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